아무리 잘 먹고 잘 자고 건강을 챙겨도 어느 순간 가슴 한가운데가 텅 빈 것 같은 날이 찾아옵니다. 그것이 바로 외로움입니다. 84세 박정순 어르신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즘은 하루 종일 말 한마디 안 하고 지나가는 날이 많아요. 젊을 때는 집에 조용한 시간이 필요했는데 지금은 누가 문을 두드려줬으면 좋겠어요. 그 어떤 병보다도 이 외로움이 사람을 가장 먼저 늙게 만듭니다. 아무 일도 안 했는데 기운이 빠지고 괜히 눈물이 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분명한 진실이 있습니다. 외롭지 않은 노후를 살아가는 사람들은 특별한 돈도 대단한 건강도 필요 없었습니다. 딱 하나. 그들에게는 이게 있었습니다. 오늘은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저는 올해 86세, 40년 넘게 노년의 외로움과 싸워온 가정의학과 전문의입니다. 수많은 환자들과 가족을 지켜보며 깨달았습니다. 외로움은 마음만의 문제가 아니라 몸과 인생 전체를 흔드는 진짜 병이라는 것을요. 이 영상은 나이 들수록 점점 커져가는 외로움에서 당신을 지켜줄 가장 강력한 처방전이 될 것입니다. 지금 구독과 좋아요 한번 눌러주세요. 당신의 작은 손끝이 더 많은 사람을 외로움에서 구해줄 수 있습니다. 누군가는 외로움을 그저 기분 탓이라고 생각합니다. 그저 심심하거나 누군가 보고 싶은 마음 정도로 여깁니다. 하지만 저는 40년 넘게 수많은 어르신을 진료하면서 분명히 느꼈습니다. 외로움은 감정이 아니라 병입니다. 그리고 그 병은 생각보다 빠르고 깊게 사람을 무너뜨립니다. 서울에 사는 77세 이영자 어르신은 남편이 돌아가신 뒤 딱히 큰 병이 없었는데도 자꾸 식욕이 떨어지고 밤에 깊은 잠을 자지 못해 병원을 찾으셨습니다. 검사상 특별한 이상은 없었지만 대화 도중 눈물을 터뜨리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원장님, 그냥 사람이 너무 그립고 허해요. 아무도 날 기다리지 않는 느낌이에요. 저는 이분께 약 대신 작은 처방을 하나 드렸습니다. 매주 2번만이라도 동네 노인복지관에 가보시라고요. 그리고 3개월 뒤 다시 오신 이영자 어르신은 웃는 얼굴로 들어오셨습니다. 별거 아닌 줄 알았는데 누가 내 이름을 불러주는 것만으로도 기운이 나더라고요. 이게 바로 외로움의 본질입니다. 의학적으로도 외로움은 우리 몸을 공격하는 병입니다. 하버드 대학교의 연구에서는 외로움이 혈압을 높이고 염증을 증가시키며 심혈관 질환과 우울증, 심지어 조기 사망률까지 높인다는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외로움을 겪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 치매 발생 위험이 1.6배 더 높아진다는 연구도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외로움은 단순히 사람을 찾는 마음이 아닙니다. 외로움은 몸 전체에 신호를 보내는 스트레스입니다. 우리의 뇌는 외롭다는 신호를 받으면 생존의 위협으로 인식합니다. 그 순간부터 코르티솔이라는 스트레스 호르몬이 분비되고 이 호르몬은 염증 반응을 일으키고 혈관을 좁히고 심장을 무겁게 만듭니다. 그래서 외로운 사람들은 쉽게 지치고 피곤하고 쉽게 병이 드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하나 생깁니다. 그럼 과연 누구에게 외로움이 더 심하게 찾아올까요? 그건 바로 혼자 있는 시간이 많은 사람이 아니라 자기를 필요로 한다고 느끼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같은 70대라도 어떤 분은 혼자 사는데도 밝고 즐겁게 지냅니다. 반면 누가 봐도 자식들이 잘 챙기는 어르신인데도 늘 외롭다고 말씀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차이는 바로 내가 누군가에게 의미 있는 사람인가 아닌가에서 생깁니다. 그래서 외로움의 해답은 단순한 만남이 아닙니다. 진짜 중요한 건 소속감과 역할입니다. 내가 여기에 있어도 되는 존재구나. 누군가 나를 기다려주고 나를 소중하게 여기는구나. 이 감정이 외로움을 이기는 가장 강력한 백신입니다. 이제는 외로움을 숨기지 마셔야 합니다. 그건 약한 게 아니라 아주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문제는 그 외로움을 꺼내놓지 않고 계속 삼킬 때 생깁니다. 나이 들수록 외로움을 말할 수 있는 용기. 그게 바로 건강한 노후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 이 영상을 함께 보고 계신 여러분도 바로 그 용기를 내고 계신 겁니다. 혼자가 아니며 당신의 마음을 이해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다는 것. 이 사실을 꼭 기억해 주세요.
외로움은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오는 게 아닙니다. 사실은 우리가 매일 반복하는 작은 습관들이 조금씩 마음을 갉아먹고 결국 외로움이라는 큰 감정을 만들어냅니다. 첫 번째는 하루에 1시간 이상 TV만 보는 습관입니다. 특히 식사할 때나 잠자기 전 TV 앞에만 앉아 있으면 대화가 사라지고 생각도 멈추게 됩니다. TV는 사람과의 관계를 대신할 수 없습니다. 내가 누군가와 연결돼 있다는 느낌 없이 그저 소리만 듣고 있는 상태는 오히려 마음의 고립감을 더 키웁니다. 두 번째는 밖에 나가는 일을 미루는 습관입니다. 나이 들면 몸이 예전 같지 않다며 외출을 줄이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밖으로 나가는 것만큼 외로움을 줄이는 강력한 약도 없습니다. 햇볕을 쬐고 마주오는 사람과 눈을 마주치고 시장 골목을 천천히 걷는 것만으로도 사람은 살아있음을 느낍니다. 세 번째는 혼자 밥 먹는 시간이 늘어나는 것입니다. 혼밥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그 시간을 외롭게 느끼는 것이 문제입니다. 매일 같은 반찬에 말 한마디 없이 식사를 하면 배는 불러도 마음은 더 허해집니다. 주 1회만이라도 누군가와 함께 밥을 먹는 기회를 만들면 외로움의 크기는 현저히 줄어듭니다. 네 번째는 생각을 표현하지 않는 습관입니다. 느끼는 건 많은데 말하거나 적지 않으면 감정은 쌓이게 됩니다. 그 쌓인 감정이 외로움으로 바뀌고 결국 건강까지 해치게 되는 것입니다. 매일 하루 한 줄이라도 짧은 일기를 써보세요. 혹은 댓글 한 줄이라도 남겨보세요. 표현하는 순간 외로움은 조금씩 빠져나갑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는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야 하고 단정 짓는 습관입니다. 나는 원래 조용한 사람이라. 나는 원래 누구에게 먼저 연락 못하는 사람이라. 이런 생각은 스스로 마음의 문을 닫는 것입니다. 나이는 들었지만 사람은 언제든 바뀔 수 있습니다. 조금만 용기 내면 생각보다 따뜻한 사람들이 곁에 많다는 걸 알게 됩니다. 이 5가지 습관이 오늘 하루 외로움을 키웠는지 되돌아보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내일부터는 그중 하나라도 조금씩 바꿔보는 연습을 시작해 보세요. 제가 진료한 수천 명의 어르신 중 정말 활기차고 행복한 노후를 보내는 분들에겐 놀라운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그분들은 절대 외로움이 없는 분들이 아닙니다. 오히려 대부분은 가족과 떨어져 살고 계셨고 배우자를 먼저 보내신 분들도 많았습니다. 그런데도 외롭다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분들에게는 하나의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바로 자신이 누구에게 필요한 존재라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누군가를 도와주고 있다는 자긍심. 내가 아직 누군가에게 힘이 되는 사람이라는 감각. 이것이 외로움을 이기는 가장 큰 힘이었습니다. 74세 김종배 어르신은 매주 동네 초등학교에서 책 읽어주기 봉사를 하십니다. 처음엔 단순한 취미로 시작했지만 아이들이 할아버지 또 오셨어요 하고 반갑게 맞아주는 그 순간 내가 필요한 사람이란 걸 다시 느끼게 된다고 하셨습니다. 내가 아이들에게 뭔가 해줄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따뜻해지고 하루가 가벼워져요. 그 말씀이 참 오래 남았습니다. 또 다른 공통점은 작은 연결고리를 놓치지 않는 태도입니다. 동네 마트 사장님과 안부 한마디, 엘리베이터에서 마주치는 이웃과의 인사, 댓글 하나 남겨주는 온라인 친구. 이런 자잘한 연결이 하루의 활력소가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그분들은 과거를 붙잡기보다 오늘을 살아갑니다. 예전에 내가 얼마나 바빴는지 아나 하는 말 대신 오늘 점심 뭐 먹을까를 고민하십니다. 지금 이 순간의 대화와 소소한 일이 가장 소중하다는 걸 아는 분들이 가장 덜 외롭고 가장 행복해 보였습니다. 결국 외로움을 이기는 사람은 관계의 크기를 늘리는 사람이 아니라 관계의 밀도를 높이는 사람입니다. 한 명이 있어도 그 사람과 마음을 나누면 10명보다 따뜻한 하루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외로움을 피하기 위해 사람을 찾지만 정작 중요한 건 혼자 있는 시간에 무너지지 않는 힘을 기르는 것입니다. 혼자여도 괜찮은 사람이 되면 누가 곁에 없어도 외롭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에게는 오히려 주변의 사람들이 더 붙게 됩니다. 그 첫 번째 기술은 나와의 대화를 잘하는 것입니다.
아침에 눈 떴을 때 거울 속 내게 인사해 보세요. 오늘도 잘 버텨줘서 고마워. 이런 말 한마디가 내 마음에 햇빛을 비추는 시작이 됩니다. 두 번째는 혼자서 무언가에 집중하는 시간을 가지는 것입니다. 조각, 그림, 독서, 글쓰기, 산책, 화초 돌보기. 이런 활동은 단순히 심심함을 채우는 게 아닙니다. 생각을 정리하고 자존감을 회복하게 만드는 소중한 시간입니다. 세 번째는 자기만의 루틴을 갖는 것입니다. 매일 오전 9시에 커피 한 잔. 매주 수요일마다 마트 나들이. 매달 한 번은 나를 위한 외식. 이런 작은 규칙이 일상의 균형을 잡아줍니다. 네 번째는 디지털 소통에 도전하는 용기입니다. 나이 들었다고 스마트폰 못 쓴다는 생각은 이제 바꿔야 합니다. 온라인에는 생각보다 따뜻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유튜브 댓글로 시작한 인연이 실제 동네 친구로 이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마지막은 나 자신을 소중하게 대하는 자세입니다. 거울 속 내가 낯설어도 그래도 참 잘 살아왔어 하고 말해줄 수 있다면 당신은 이미 혼자서도 외롭지 않은 사람입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외로움에서 벗어나는 작은 처방을 시작해 볼 수 있습니다. 거창한 준비는 필요 없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다 보고 나서 잠깐 눈을 감고 아래 세 가지만 해보세요. 첫 번째, 마음을 꺼내는 연습. 오늘 하루 있었던 일 중 고맙거나 서운했거나 재미있었던 걸 한 줄만 적어보세요. 그게 일기든 메모든 댓글이든 상관없습니다. 표현되는 순간 마음의 고립은 줄어듭니다. 두 번째, 일주일에 한 번 누군가에게 먼저 연락하기. 오래 연락하지 않았던 친구, 조카, 자녀, 동창, 교회 친구. 단 한 명에게 안부를 묻는 메시지만 보내보세요. 잘 지내시죠? 생각나서 연락드려요. 이 한 문장이 다시 연결의 시작이 됩니다. 세 번째, 하루 10분 밖에 나가기. 햇살이 좋은 날에는 동네 한 바퀴. 비가 오면 우산 쓰고 5분만 걷기. 몸이 움직이면 마음도 움직입니다. 외부 자극은 우울감과 외로움을 해소하는 가장 빠른 약입니다. 이 세 가지 처방은 의사가 아닌 당신 스스로가 줄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치유법입니다. 한 번만 하지 마세요. 일주일만, 열흘만, 딱 3주만 계속해 보세요. 외로움이 얼마나 작아졌는지 몸과 마음이 말해줄 것입니다. 외로움을 가장 크게 느끼는 순간은 사랑하는 사람에게 기대했지만 기대만큼 돌아오지 않았을 때입니다. 그리고 그 상대는 대부분 자식과 배우자입니다. 80세 이순자 어르신은 평생을 가족 뒷바라지하며 살아오셨습니다. 남편의 병구안, 자식 교육, 손주 돌봄까지. 정작 본인은 병원 한 번 제대로 가본 적 없으셨습니다. 이젠 자식들이 나 좀 챙기겠지 싶었는데 기대가 크면 실망도 크더라고요. 이 말씀을 하시며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그 마음 너무나 이해됩니다. 하지만 이순자 어르신은 그날 이후로 마음을 바꾸셨습니다. 기대하지 않으니 편안해요. 내가 나를 챙기니까 하루가 덜 아프고 덜 서운해요. 자식과 배우자는 평생의 인연입니다. 그러나 그 인연에 전부를 걸고 살아가면 내 감정은 항상 상대의 태도에 따라 흔들립니다. 자식이 바빠서 연락을 못하는 날이면 괜히 서운하고 혼자라는 생각이 더 커지고 배우자의 말투 하나에도 내 기분은 바닥까지 가라앉습니다. 그래서 저는 말씀드립니다. 기대 대신 거리를 두어야 합니다. 그 거리는 사랑하지 않기 때문이 아니라 더 오래 편하게 보기 위한 생활 거리입니다. 기대하지 않고 바라보는 태도, 요구하지 않고 마음을 나누는 연습, 이것만으로도 관계는 훨씬 부드러워집니다. 자식에게는 내가 필요한 만큼만 부탁하세요. 경제적으로, 정서적으로 의지하지 않으면 자식도 부담감 없이 찾아오고 당신도 덜 외로워집니다. 배우자에게는 내 감정의 모든 열쇠를 맡기지 마세요. 서로 따로 또 같이의 삶이 오히려 외로움을 막아주는 건강한 방식입니다. 그리고 꼭 기억하셔야 할 것. 내 감정은 내가 책임지는 것이 가장 편안한 인생입니다. 남이 내 기쁨과 슬픔을 결정하게 두는 순간 나는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게 됩니다. 외로움에서 벗어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누군가를 바꾸는 것이 아니라
내 기대를 조절하는 것입니다. 외로움은 남이 안 챙겨줘서 생기는 게 아닙니다. 내가 나를 돌보지 않을 때 더 심해집니다. 우리는 평생을 누군가를 챙기며 살아왔습니다. 남편, 자식, 부모, 손주, 직장, 이웃. 그러다 보니 정작 나를 챙기는 법은 잊어버린 경우가 많습니다. 이제는 순서를 바꿔야 할 때입니다. 나를 먼저 챙기고 남을 챙기는 삶. 그게 바로 외로움을 이기는 인생입니다. 그 첫걸음은 내 하루를 의미 있게 만드는 것입니다. 오늘 내가 먹고 싶은 걸 먹고 하고 싶은 걸 하는 날이 몇 번이나 있었는지 하루하루 내 기분에 집중해 보세요. 배가 고프면 먹고 피곤하면 쉬고 웃고 싶을 땐 드라마를 보며 소리내어 웃는 것도 좋습니다. 두 번째는 내 취향을 다시 찾는 일입니다. 예전엔 좋아했지만 잊고 있던 것들. 노래 부르기, 꽃 키우기, 예쁜 그릇 모으기. 혼자 있어도 즐거운 것들을 하나씩 되찾는 것이 나를 챙기는 시작입니다. 세 번째는 내 마음의 소리에 귀 기울이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나를 가장 기분 좋게 한 순간이 무엇이었는지, 반대로 서운했던 순간은 무엇이었는지, 그걸 짧게 메모라도 해보세요. 외로움은 마음의 언어를 꺼내는 순간 작아집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나를 존중하는 말투를 쓰는 연습입니다. 내가 뭘 할 수 있겠어, 대신. 지금도 할 수 있어. 나는 별로야, 대신. 나는 충분히 괜찮아. 이런 말들이 쌓이면 내면의 외로움은 서서히 힘을 잃게 됩니다. 외로움을 없애려 하지 마세요. 대신 외로움보다 내 존재감이 더 크도록 키우세요. 그 시작은 나를 챙기는 연습입니다. 사람은 관계 속에서 상처받고 관계 속에서 치유됩니다. 그래서 외로움을 진짜 이기는 힘은 소통에 있습니다. 소통이라고 해서 대단한 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작은 말 한마디, 짧은 인사, 댓글 한 줄, 그런 것들이 마음을 이어주는 끈이 됩니다. 제가 아는 82세 박윤길 어르신은 유튜브로 건강 정보를 챙겨 보시다가 매일 아침마다 영상에 오늘도 감사합니다 라는 댓글을 남기십니다. 그리고 그 댓글에 누군가 좋아요를 누르고 답댓글을 달아주는 게 그렇게 좋다고 하셨습니다. 내가 한 말이 누군가에게 닿았다는 느낌. 그게 하루를 견디게 해줘요. 라고 말씀하시더군요. 외로울수록 더 소통하셔야 합니다. 말이 서툴러도 괜찮고 표현이 부족해도 괜찮습니다. 그저 내 마음을 조금이라도 꺼내는 것. 그것이 외로움을 막는 첫걸음입니다. 혹시 스마트폰 사용이 서툴다면 그 자체를 탓하지 마세요. 누구나 처음은 어렵습니다. 천천히 배우면 됩니다. 손주에게 배워도 좋고 주민센터에 무료 스마트폰 교실도 많습니다. 그리고 사람과의 대화 외에도 자연과의 소통, 동물과의 소통, 글과의 소통도 중요합니다. 꽃에 물을 주며 인사를 건네고 강아지와 눈을 마주치며 쓰다듬는 것, 책을 읽고 속마음을 써내려가는 일. 이 모든 게 내 마음을 열고 고립된 나를 세상과 연결해주는 힘이 됩니다. 고립은 외로움의 가장 큰 원인입니다. 하지만 그 고립은 작은 소통 한 줄로 무너질 수 있습니다. 말을 시작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날씨 좋네요. 감사합니다. 이 세 마디면 충분합니다. 외로움은 단지 마음의 문제만이 아닙니다. 실제로 신체 건강까지 빠르게 무너뜨립니다. 미국의 한 장기 연구에 따르면 만성적인 외로움을 느끼는 고령자는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치매 발생률이 1.5배 이상 높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외로움은 잠을 방해하고 식욕을 줄이고 면역력을 떨어뜨리기 때문입니다. 몸이 약해지면 마음도 약해지고 마음이 지치면 몸도 따라 무너집니다. 특히 외로움이 오래된 사람일수록 심장 건강이 나빠지고 혈관 탄력이 줄어들며 낙상 위험도 높아집니다. 이렇게 되면 작은 병에도 쉽게 쓰러지고 회복 속도도 느려지게 됩니다. 또한 외로움은 약물 의존을 키우는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잠이 안 온다고 수면제를 찾고 불안하다고 진정제를 찾다 보면 오히려 약물 부작용으로 혼란이 생깁니다. 정서적으로는 어떻게 될까요? 사람에 대한 신뢰가 줄어들고
누군가 나를 해칠 것 같은 경계심이 생기기도 합니다. 이런 감정은 결국 사람을 피하게 만들고 더 깊은 외로움에 빠지게 합니다. 그렇기에 외로움은 방치하면 안 됩니다. 감기처럼 초기에 다스려야 합니다. 내가 요즘 자꾸 피곤하고 이유 없이 눈물이 나고 아무것도 하기 싫다면 그건 외로움이라는 병이 시작되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병은 감추면 더 악화됩니다. 이제는 인정하고 손 내밀 때입니다. 가장 빠르고 효과적인 치료는 작은 관심과 연결입니다. 누가 나를 보고 있다는 느낌, 내 말에 누군가 귀 기울이고 있다는 감정. 그것이 외로움의 해독제입니다. 외로움은 반드시 해결해야 할 진짜 건강 문제입니다. 절대 가볍게 넘기지 마세요. 혼자라서 아픈 게 아니라 연결이 끊겨서 아픈 겁니다. 이제까지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외로움은 병이라는 사실, 생활 습관이 외로움을 키운다는 것, 자신을 돌보는 힘과 작은 소통이 외로움을 이기는 비결이라는 것. 하지만 이 모든 것을 하나로 꿰뚫는 단 하나의 결론이 있습니다. 외롭지 않은 노후를 살아가기 위해 결국 꼭 필요한 단 한 가지. 그것은 바로 내가 나를 좋아하는 마음입니다. 다른 누구도 아닌 나 자신과 친해지는 것. 그것이 외로움 없는 노후를 여는 열쇠입니다. 내가 나를 믿고, 내가 나를 응원하고, 내가 나를 챙겨주는 삶을 살면 누가 곁에 없어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자식이 전화하지 않아도, 친구가 멀어져도, 몸이 아파서 누워 있어도 마음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85세 이강재 어르신은 스스로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이제 내 가장 좋은 친구가 나야. 그 말씀이 얼마나 따뜻하게 들렸는지 모릅니다. 혼자 있어도 심심하지 않아. 내 마음을 잘 아는 사람이 나니까. 이 말이 바로 우리가 닿아야 할 지점입니다. 자기 자신과 좋은 관계를 맺는 사람은 세상과도 사람들과도 자연스럽게 연결됩니다. 그리고 그런 삶은 절대 외롭지 않습니다. 외로움에서 벗어나는 힘은 어떤 치료제나 처방전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의 중심을 스스로 세우는 것에서 나옵니다. 이제 나이 들수록 더 외로워지는 것이 아니라 나이 들수록 더 단단해지고 편안해지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 시작은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내 이름을 불러주는 사람 하나, 내가 좋아하는 꽃 하나, 내가 만든 밥 한 그릇, 그리고 거울 앞에 나에게 오늘도 잘 살았어 하고 말해주는 따뜻한 마음. 그것이면 충분합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당신도 누군가에게는 아주 소중한 존재입니다. 당신은 지금까지 많은 사람을 챙기며 사랑을 나누며 살아오셨습니다. 이제는 당신 자신을 챙길 시간입니다. 외로움은 누구에게나 옵니다. 하지만 그 외로움 속에서 스스로를 안아주는 사람은 절대 무너지지 않습니다. 오늘부터 단 한 가지라도 실천해 보세요. 누군가에게 먼저 인사하고 잠깐이라도 햇볕을 쬐고 오늘 하루의 감정을 적어보는 것부터 외로움은 물러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당신이 손을 내밀어 주기만 한다면요. 이 영상이 당신 마음에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었다면 지금 좋아요와 구독 한번 눌러주세요. 그리고 이 영상을 한 분만 떠올려 공유해 보세요. 외로움에서 벗어나야 할 또 다른 누군가에게 지금 당신이 다리 놓아주는 셈입니다. 저는 다음에도 조금 더 따뜻한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당신의 하루가 외롭지 않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